주식 어린이, 저처럼 주식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국 주식 시장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장 초반에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하겠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아니면 내구재 수죠.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그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또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또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금융시장이 안정되나 보다. 연준이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 내일 아침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게 될 텐데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 엔비디아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 봐서는 실적이 잘 나오나 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또 갖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양호한 지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전약 후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네. 초반 약세 중반 이후에 상승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초반엔 약세지만 중반 이후에 상승. 트럼프가 중앙은행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이제 어저께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준의 이사 한 명을 해임하겠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제 리사 쿡 이사인데 이제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법적 다툼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연준 이사가 총 7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구도가 트럼프가 1기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이 2사람이고 지금 이제 야당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네. 미국의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5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대5 2대5 정도 비율인데 얼마 전에 한 명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후임을 지명을 해서 지금 3대4가 돼 있거든요. 근데 네. 리사 쿡까지 만약에 해임을 시키고 트럼프가 임명을 하면 이사가 4대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구도를 이제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건데 음. 일단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러면 금리 결정을 사실상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흔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무리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게 너무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게 되면 경제 지표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물가가 막 올라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생각보다 차분했던 건, 이 법적 대응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게 법원 가서 재판하고 또 그다음 2심, 3심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음.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제 돈 많이 풀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나쁘진 나쁠 않은 게 거 아닌가.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음.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큰 악재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되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주들은 어떨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보잉이 좀 올랐는데 이게 어제도 보이네요. 보면 어제 해외 증시 나오는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기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아무래도 많았죠. 예,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예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100대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음. 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구매하니까 보잉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잉의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내구재 수주라고 해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가구 같이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제품들에 대한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는 아직은 괜찮겠구나. 그럼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움직이는 거. 제가 어저께 이제 여행주, 크루즈, 카지노 이런 그렇죠. 종들 그렇죠.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예. 또 여행 가려면 이제 옷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랄프로렌이라는 상장인데 우리가 보통 폴로라고 알고 있는 예, 그 기업의 주가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 좀 생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팔란티어, AMD 이런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AI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올라가서 오늘은 뭐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뭐 AI주 이런 종목군들이 고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생활 관련주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도 좋은 신호를 줬나 저는 혼자 그런 상상도 해 보는데요. 제날 만년필 때문에 모나미 주식 잠시 올라 가지고 어제 막 시끌시끌했잖아요. 그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년필 사실은 네임펜인데 내가 가지면 좋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을 해 주고 그러면서 모나미 주식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그 원전도 그렇고 말씀하신 보잉사 항공기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반도체나 제조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미국 경제한테 나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예, 이게 지금 미국에도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네. 미국에서 고민하는 게 고용이 안 좋거든요. 음. 일자리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죠. 미국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을 좀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제 우리 주식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예, 어제 뭐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했는데 음. 코스닥 시장도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장중에 갑자기 미국의 리사쿡 이사 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네. 아이고 뭐 오늘 밤에 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어젯밤에 미중시가 하락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음. 걱정이 좀 나오면서 매수가 좀 주춤하는 그런 어. 모습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미국의 금리 인하기 제가 어저께 뭐 파월 의장이 활짝 연 게 아니라 살짝 열었다라는 표현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던 건가 이런 분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좀 밀린 데다가 어제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재료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넘어온 몇 가지 어떤 해프닝 같은 뉴스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해서 시장에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미국보다.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주목받은 주식들이 있다면 뭐였죠? 예, 일단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했던 게 이제 조선, 조선. 그러니까 방산, 원전 이런 종목군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용어로 셀온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뉴스가 딱 나오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제 호재는 맞지만 이 호재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건 없으니까 이것을 일단 끝냅니다. 뭐 끝나는. 요걸 예, 아. 그래서 셀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만나서 뭐 이런저런 약속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뉴스가 나올 건 없을 것 같다. 음. 이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군들이 좀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만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뭐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데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공장 지으면 거기에 또 제품을 공급하는 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은 왜 대규모 순매도를 했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예, 어제 매도한 거를 좀 보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운송장비는 보통 자동차하고 조선을 운송장비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업종, 기계업종은 여기다 이제 원전이라든가 방산이 또 기계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음. 이 종목 세 업종의 매도가 유난히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다 정상회담 관련된 그러네요. 종목군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셀온이 가동된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어제 마감하고 나서 잘 보니까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운용사들이 네. 분기에 한 번씩 주식을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다가 하루 음. 날 잡아서 그렇게 거래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리밸런싱. 네. 근데 이게 8월 말에 항상 이게 하루씩 잡아서 있습니다. 근데 어제가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하. 일시적인 어떤 매도,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이 워낙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어제 아마 저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가 나와서 뭐 그냥 반짝 매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 매도가 아니었나. 그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예, 이게 중국이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음.
중국 기업들한테 괜히 가격 경쟁해서 가격 깎아먹고 그러지 말고 과잉 생산해서 제품 가격 떨어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에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음. 화장품, 엔터,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아하. 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네. 들리거나 사는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강한데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종목들이 또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에서 주목할 것 정리를 해 주시면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근에 중소형주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지 보면서 만약에 강세가 이어진다라면 코스닥에 있는 중대형주,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이런 종목이 될 텐데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을수록 재밌는 주식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